음봉이 좀 크게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데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했어. 그러면은 이제 무서워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배운 대로 적절한 눌림목으로 활용을 해야 될까요? 단기 매매, 눌림목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좋아하시는 차트 분석, 단기 트레이딩, 단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채널 하면은 눌림목이죠. 네, 눌림목에서 단기 매매를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고, 실제로도 제가 이 두 개만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심 있게 보는 게 있는데, 차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주도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거래대금 등등 이런 것들은 하도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니까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야기 드릴 내용은 아주 어려운 고급 이야기도 아니고, 하지만 기술적 분석 아예 해본 적도 없다, 차트를 분석 안 해봤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경험치가 조금 있고 기본적인 지지라인, 거래량 이런 것들 분석을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심플하지만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두 번째 중에 첫 번째, 단기간에 상승이 나온 장대 양봉이나 중요한 뉴스가 나오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한 양봉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기준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랐던 이런 장대 양봉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분봉에서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분봉에서 보면은 어느 특정 구간대에서 오랜 기간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 있어요. 포스캡 퓨처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이죠. 주가가 돌파가 나오고 나면은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 지지 라인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 여기에서 많은 거래량이 터졌고 여기에서 평균 단가가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다시 재차 눌림목을 주었을 때 여기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기 매수세가 새롭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중요한 가격대를 분석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두 가지 핵심 중에 첫 번째는 전 고점, 전 저점 또는 중요한 가격대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중요한 가격대는 이렇게 같은 장대 양봉, 또 같은 상한가여도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버티다가 올라갔느냐, 이 포인트를 봐야 되거든요. 이전 캔들의 전저점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런 경우 분명히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충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락할 만하죠. 하지만 계속 이 구간에서 마치 누군가가 이 가격은 절대 깨지 않겠다라고 마음이라도 먹은 것처럼 여기에서 매물 나오면은 잡아먹고, 매물 나오면 잡아먹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일봉만 봤을 때는 알 수 없고 분봉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구간이 중요한 가격대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보고 그냥 땡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당연히 주가가 오르다가 특정 구간이 되면은 조정이 나오기 마련이죠. 영원히 상승하는 건 없기 때문에 단기 조정, 단기 가격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가격대가 단기 지지 라인으로 중요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눌림목 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인 3일선, 5일선, 또는 11선, 21선 다 좋아요. 이런 중요한 가격대를 미리 알고 이평선과 캔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거래량이 아주 크게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강한 반등, 눌림목의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 핵심 중에 하나는 거래량이 터진 캔들이나 전 저점, 전고점에서 중요한 이런 구간을 미리 선점하고 분석을 해놓자. 차분하게 기다리다가 원하는 눌림, 하락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구간과 겹친다. 그러면은 단기 지지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이럴 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주도 테마에 엮여 있는지, 원래 잘하는 일봉상의 타점이나 기타 타점과 겹치는지 이런 것까지 함께 보면 더 좋겠죠. 가격대가 겹친다면은 비교적 탄력적으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은 어디일까요? 라고 본다면은 이 캔들까지가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이에요. 왜냐면은 그 위에 고점은 어디죠? 의미 있는 이 캔들의 움직임이 여기에서 계속 반복이 됐죠. 그러면은 현재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는 이 구간이 저항대가 될 수 있는 거고, 주가가 위에 있을 때는 이 구간이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1차적으로 여기가 당연히 저항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이상 돌파를 하는 거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완전히 알기 어려운 오버슈팅 구간,
이거는 수급적인 요인과 기타 투자 심리, 여러 가지 뉴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저항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과 오버슈팅의 구간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만 노릴지, 이 종목은 뭔가 강력하기 때문에 오버슈팅까지 나올 거야. 그러면 분할로 반반 매도하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매도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이 오전에 바로 나오고 차익 매물 나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의 고점을 돌파를 해줬죠. 그래서 오버슈팅까지 잘 나온 케이스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가격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비슷한 테마로도 이렇게 포스코, 엠텍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하루 종일 이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전에 쭉 하락이 나왔는데 이 횡보를 한 구간 저점에서, 그죠?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다. 최근 캔들상에서 전저점 또는 주가가 훨씬 위에 있다면은 전고점, 요런 라인을 잘 봐야 되겠구나. 이런 구간을 쳐다보면서 호가창에서의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온다던가 계속 이탈하지 않고 버티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던가 내가 미리 이 가격대를 알고 있으면은 좀 더 비교적 대응이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전날에 분석을 해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격적인 351선 타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11선이나 기타 다른 눌림목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번 지지가 됐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지지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투자자들의 심리도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강한 지지라인, 강한 저항대여도 여러 번 터치할수록 그 힘이 약해진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지지라인이다. 이때 한 번 반등이 나왔고 여기에서도 반등이 나왔고 여기에서도 이미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죠. 3번 나왔으면 사실상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이상 계속 4번, 5번, 6번 나오면은 누구나 다 돈 벌게요. 그죠? 그렇게 쉬운 차트 분석은 없기 때문에 적게 나오면 1번, 2번밖에 안 나오고 많게 나와야 3번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는 보통은 이렇게 좀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1번, 2번 나오고 이탈을 해야 기술적 분석으로는 흐르는 차트에서는 정석적인 모습인데 이탈하지 않고 뭔가가 저점을 또 야금야금 올리면서 버텨줘. 그런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수상하기 때문에 다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뭐지? 저점 올리면서 다시 매집하는 수급들이 들어오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끝까지 체크를 하면은 또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기술적 분석과 평상시와 다른 모습들이 나와주는지 계속 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아니고 11선 정도 구간에 오늘 왔었죠. 이렇게 오늘 저점에 왔었는데 이 종목은 가볍게 저도 조금 매매를 했었는데 그 관점이 그거예요. 자, 어디에서 지지라인이 많이 나왔죠? 중요한 가격대를 한번 본다면은 첫 번째 요 구간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요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살짝 겹치죠. 겹친 상태에서 이렇게 오전에 오늘 하락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세 번째 자리이지 않냐, 바로 이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만 보고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여기서 오전장 조금 지켜보는 거죠. 5분봉에서 본다면은 전저점이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여기서 이탈하는 것 같았는데 다시 살려주고 또 이탈하는 것 같은데 다시 살려줘요. 한 두세 번 이런 식으로 다시 살려주고 이탈하지 않으려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이 되고 나서 일부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장중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미리 그냥 매수를 걸어놓고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실패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뚫고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든 3%든 손절 라인을 잡는 게 장중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좀 이게 그나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타점을 잘만 본다면은 이렇게 손절 나가는 경우보다는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단기 눌림 단타에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잘 걸어놓고 거기에 맞게 좀 손익비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타점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저도 그냥 심플하게 별 생각 없이 전저점이네, 그리고 이평선에서도 좀 의미 있는 가격대네, 그런데 여기서 계속 지지가 나와주네, 매수 했는데 바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았는지 매수하자마자 한 5분? 10분 만에 슈팅이 한 4, 5% 정도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바로 나오니까 일단은 땡큐하고 매도를 했는데, 단기 단타를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장대 양봉 다음에 의미 있는 가격대 계속 버텨줬던 지지선, 전고점, 전저점 이런 구간들 한번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 며칠 뒤에 다시 그 자리가 올지 모른다. 그런 자리들을 유심히 잘 분석을 해놓고 다시 내가 원하는 눌림 자리가 왔을 때 한 번에 하락하지 않고 그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핵심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두 번째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단기 매매 할 때. 근데 여기에서 거래량까지 같이 봐주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런 3호일선 매매에서는 거래량이 뭐 크게 감소해야 된다 꼭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평상시 대비 굉장히 감소한 상태에서 이런 음봉이 나와준다. 이 종목도 올라갈 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그죠? 근데 이번에 하락이 나왔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런 5일선도 이탈이 되는 음봉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 5일선 이탈됐으니까 안 봐야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차트를 이제 조금밖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죠. 거래량을 본다면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성격 급한 사람들 팔 사람만 팔았고 실질적으로 매집이 되어 있는 물량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구나. 그럼 언제든지 대기 매수세로 인해서 조금만 매수세가 수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다시 이 음봉을 잡아먹는 이런 양봉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뿐만 아니라 대형주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전지 핫한 종목들 다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이 뭐 며칠 뒤든 간에 만약에 하락이 이렇게 나왔어. 이게 음봉이 좀 크게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데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했어. 그러면은 이제 무서워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배운 대로 적절한 눌림목으로 활용을 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음 지지 라인을 분석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캔들, 이제 분봉에서 중요한 가격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음 타점을 노리는 거죠. 이게 단기 매매, 눌림목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요한 가격대를 찾는 연습과 거래량을 같이 동반해서 본다면은 아마 매수 타점은 실력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 섹터 안에서 종목들이 나와야 돼요. 요즘에 2차전지가 아주 핫하다. 그러면 2차전지와 관련이 있는 테마주 또는 관련이 있는 종목 파생되는 테마까지 포함해서 관련이 있어야 당연히 기술적 반등도 잘 먹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엉뚱한 종목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에서 이런 거 적용하고 있으면은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랑 악재가 없어야 된다. 많은 분들이 나는 온리 차트야 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보시는 분들 중에 뉴스가 어떤 악재가 나왔는지도 체크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끔 가다가 차트만 보다가 크게 한 번씩 맞아요. 같은 하락, 같은 눌림목이어도 이 투자 심리에 따라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호재를 많이 희석시킬 만한 악재가 나온 상태인데 굳이 차트를 보면서 똑같은 타점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확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타점, 같은 종목을 볼 때도 혹시나 악재가 나왔는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자. 이런 습관들, 종목 선정이나 악재 체크, 거래대금 체크 이런 디테일한 조건들이 여러 개 쌓일수록 승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종목을 선정하는 실력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도 저도 거의 이런 관점으로 계속 매매를 하고 있고 수익도 꾸준하게 나고 있는 편이에요. 뭐 엄청나게 막 대박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기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매매해도 한 달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연습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